국방부가 내년 초부터 국방 AI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인공지능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 직위를 신설하고 첨단 전력 기획관실을 국방 인공지능 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4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상하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국방의 혁신을 불러온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는 K-디펜스 헌터스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위해 매진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6개월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인공지능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 직위를 신설합니다. 현역 장성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 직위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명칭은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 국방부 조직 개편 내용 박인배 기자입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핵심은 국방 AI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기존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를 신설합니다. 차관보는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이 맡게 되고 전력과 군수, 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담당합니다. 이와 함께 첨단 전력 기획관실을 국방인공지능 기획국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엔 AI 발전 전략 수립과 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국방인공지능 정책과를 신설합니다. 국방문민화도 강화했습니다. 현역 장성 직위인 군사보좌관을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사사무는 물론 군령, 군정 모두를 보좌하는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은 국방보좌관으로 바꿉니다. 이 밖에도 독립된 국인 국방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소속의 국방개혁기획관으로 개편합니다. 장기 군 구조, 국방운영개혁과 중단기 부대계획,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국방부 조직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K방산 효자 상품인 다연장 로켓 천무가 5조 원대 규모로 폴란드에 추가 수출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시간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 미사일을 공급하는 5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계약식에 참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국 간 정치,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한 것처럼 방산협력도 더 높은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의 천무 수출 기본 계약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조 원대 규모 1차 실행 계약과 2024년 2조 원대 규모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7일 상하이에선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을 끝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4명과 영관급 장교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중장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중장은 해임, 이회 중장 3명은 파면 처분이, 그리고 함께 징계받은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을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연합방위 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래 한미동맹의 군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소중한 참조점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맹 현대화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한국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 전반의 안보 균형에 기여하는 보다 확장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행보는 일시적인 협상 전략이 아니라 미사일과 핵 역량 고도화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ecently published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flects this reality. It sits at the crossroads of broader regional dynamics that shape the balance of power across Northeast Asia.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 dangerous ways. 이번 포럼에는 외교 안보 전문가와 한미양국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합작전 수행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연합방위체제 안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와 지휘통제체계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대응 개념과 군사적 억제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군사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정책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은 한미 관계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저도 좀 느끼게 됐고 앞으로 이 포럼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정책 협의와 군사 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합작전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한미연합 정책 포럼은 상징적인 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실제 작전을 염두한 전략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미양국은 앞으로도 정책 논의와 연합훈련을 연계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25년 마지막 신병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5주간의 훈련을 마친 신병들은 연병장에서 군인이 된 모습으로 가족과 만났습니다. 이경섭 기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득한 연병장. 수료식을 앞둔 신병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5주 만에 보는 자녀의 새로운 모습에 가족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신병 수료식이 30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렸습니다. 지휘훈련병이 연대장에게 교육 수료를 신고하며 행사는 막을 올렸습니다. 신고합니다. 훈련병 안도규딩 892명은 2025년 12월 30일부로 교육 수료를 명받았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25-87기와 88기 총 2개 교육대에서 892명의 훈련병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신병들은 제식과 사격, 각계전투 등 기초군사 훈련을 마쳤습니다. 교육훈련 우수분대와 우수훈련병에 대한 상장 수여가 이어지고 훈련병 대표가 단상에 올라 수료 소감을 전했습니다. 총성이 가득했던 사격, 공포라는 걸 처음으로 손에 쥐어본 세열수류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리는 빗속에서 걸었던 야간 20km 행군까지 모두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들이 훈련병에서 벗어나 정식 국군장병으로 거듭났음을 알리는 진군고 타구가 이어졌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수료하게 돼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대에 가서 더욱더 용기 있는 국군 장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상관에 대한 경례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끝나고 부모님이 직접 신병들의 어깨에 태극기와 계급장을 부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멋진 군인이 된 자녀의 모습을 기념사진으로 남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라 개인적으로 더 뜻깊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훈련병들을 만났지만 오늘 수료하는 모습은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내일 각자 배치된 부대로 이동해 군인으로서 첫 임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차가웠던 겨울 날씨 속에서도 훈련병들은 주어진 모든 과정을 끝마쳤습니다. 함께했던 전우들의 어깨가 남은 군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캐데헌의 헌트릭스들이 무대를 장악하는 비결, 치열한 준비입니다.
우리 국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K-디펜스 헌터스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위해 가장 오래 준비하고 고민하는 인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6개월을 짚어봅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데몬을 물리치고 무대 위를 장악한 비결은 수많은 고민과 준비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난 6개월 역시 치열한 고뇌와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다는 전전반측의 시간 끝에 첫 문민 장관이 선택한 길은 바른 길로 돌아가겠다는 정도 직행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듯 안 장관 역시 국방외교의 전면에서 그 궤를 함께 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서명식과 한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 등 안팎에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신뢰 회복을 선언한 안 장관은 다시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UFS 기간 안 장관은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등 각 부대를 다니며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전쟁은 연습이 없지만 대비는 반복돼야 한다는 미우주무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통해 준비를 마친 안 장관은 리허설에 올랐습니다. 서울 안보대화와 해군 관함식 그리고 서울 아덱스를 통해 국방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 실행 방안은 AI였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눈, 정찰 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킬체인의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지자 안 장관은 이를 골든타임을 잡아낸 자주국방의 결실로 평가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의 활용점점에 점을 찍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활용점정의 행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북유럽으로 이어지며 K2 전차 등 K방산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가치 공유국들과 동주 공제의 정신으로 연대하며 우리 무기체계가 세계 안보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겁니다. 완벽한 리허설을 마치고 본 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안 장관은 군이 처한 현실과 반성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이며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군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문민 장관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반성을 넘어선 결의는 2026년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켜지기 전 헌트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0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전열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안 장관의 지난 6개월 역시 굴절된 국방의 시선을 바로잡고 군 본연의 가치를 복원하는 치열한 0점 조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꺾고 바른 것을 세운다는 파사 현정의 각오.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 국방의 빈틈을 메우고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무대 위로 군을 올려놓은 선제 이동의 기록. K-디펜스 헌터스 두 번째 헌트릭스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꼽은 이유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연말을 맞아 최전방 경계부대 현장을 찾았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경계태세는 한치의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경계부대 간부들의 초과근무 보상체계가 개선되며 현장 근무 여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황 발생, 철주번호, 광망 절곡 상황 발생. 사이렌이 울리자 소초원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생활관에 있던 장병들은 곧바로 장구류와 탄, 총기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소초장은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하고 뒤이어 병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합니다.
앞에 셋 알파, 뒤에 둘 브라보, 3차 철책 점검 실시. 철책 절단이 의심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전개됩니다. 올해 이 부대에는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임기재 부사관 임관자가 지난해 3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1년 사이에 11명 늘었습니다. 올해 최전방 경계부대 간부를 중심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달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하루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경계부대 초과 근무 수당이 작년과 올해를 거쳐 하루 8시간, 한 달 최대 150시간까지 수당으로 인정되도록 확대됐습니다. 임관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복무하면서 군 조직이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경계는 철책 점검으로 이어집니다. 소초의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초장은 연말을 최전방에서 보내며 다가오는 새해의 경계 태세를 장병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새해를 맞으실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경계 임무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발 한 발 확인하며 이어지는 철책 점검은 하루의 마지막까지 긴장을 요구합니다. 이곳 최전방 경계부대는 모두가 잠든 밤에도 임무를 멈추지 않습니다. 연말과 새해의 경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전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기자가 직접 선정한 2025년 올해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김은진 기자가 공군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자가 꼽은 2025년 공군 뉴스 베스트 3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공군 주요 뉴스로는 서울 아덱스 개최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공개,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서울 아덱스 2025였죠. 그렇습니다. 아덱스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국내외에 공개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KF-21을 비롯한 국산 항공 전력과 무인 체계 등이 전시돼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KF-21은 이제 내년 9월 전력화를 앞둔 가운데 성능의 우수성을 직접 선보이는 자리였다고 하죠. 네, KF-21은 올해 시험 비행과 무장 운용 검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전력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덱스에서 실제 운용 모습을 국민들께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미래전 대비 측면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가 대한민국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 그리고 우주 영역에서 진행되는 작전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곳인 K약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K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발생했을 때 한미가 공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이자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공군은 다영역 작전 개념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 전력,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작전 능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는 단순히 전력 증강을 넘어 경쟁 수행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국방력 강화에 따른 병영 문화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2025년에는 우리 군이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공군에서도 2025년 공군 민간위탁 급식 대상 부대 확대 결정에 따라 병사식당 급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 전과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한식과 특식, 샐러드 등 메뉴의 선택폭이 넓어졌고 조리 전문 인력을 통해서 높은 품질의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쾌적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위해 비접촉 디스펜서 소독기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건강한 병영 문화는 곧 안정적인 전투력의 기반입니다. 공군은 병영 문화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작전 수행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국민과 장병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덱스와 K약 공개를 통해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병영 문화 개선은 군에 대한 신뢰와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노력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올 한 해 공군의 전력부터 병영 문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은진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 국방안보 10대 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세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올해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 구축에 힘썼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 속 우리의 안보 위협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회의체 서울안보대화 SDD,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린 올해 대화엔 68개 국가에서 10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나토 군사위원장을 비롯해 1000여 명의 안보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대화 기간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과 연이은 양자회담으로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전통 안보를 넘어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신흥 안보 의제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첫날 진행된 워킹그룹에선 40여 개 국가, 200여 명의 우주 전문가들은 사이버와 우주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서울안보대화는 신냉전 구도 속 글로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국제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안보대화가 열리던 같은 기간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동맹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1959년 이후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베이징 천안문 성루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북중러의 결집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개편 국면에서 이와 관련한 상징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3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북중러 간 이해관계의 불균형과 전략적 우선순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별개로 북러 동맹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국익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KF 뉴스 안전입니다. 입대와 전역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김천 상무는 2025 시즌 K리그1에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조직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구단 역사상 K리그1 최고 성적을 거둔 김천 상무의 2025년을 돌아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25 시즌 K리그1 열기 속에서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팀은 단연 김천 상무였습니다. 김천 상무는 38경기에서 18승 7무 13패, 승점 61점을 기록하며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구단 역사상 K리그1 최고 성적으로 매 시즌 입대와 전역으로 선수 구성이 바뀌는 군팀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시즌 출발은 강렬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2라운드 제주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반을 0대1로 뒤진 채 마친 김천 상무는 후반 4분 이동경의 왼발 중거리 슛으로 균형을 맞췄고 박상혁의 헤딩골과 후반 44분 원기종의 쐐기골을 더하며 2025 시즌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10라운드 울산전은 김천 상무의 시즌 흐름을 바꾼 분기점이었습니다. 유광현과 박상혁의 연속골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중간 순위 3위에 오른 김천 상무는 이 승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두권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이어 13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선 4골을 몰아치며 공격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박상혁은 꾸준한 활약을 바탕으로 13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즌 중반 김천 상무엔 큰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10월 9기 선수들이 전역하며 이동경과 박상혁, 원기종 등 핵심 자원들이 한꺼번에 팀을 떠났습니다. 전력 약화가 우려됐지만 김천 상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종영 감독의 지휘 아래 선수들은 디테일과 결정력을 보완하며 선수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승부하는 시스템 축구를 매 경기에서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김천 상무는 리그 3위라는 값진 성과로 2025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50만 국군 장병의 응원을 등에 업고 한 경기 한 경기 필승의 각오로 그라운드를 누빈 김천 상무. 선수는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남았고
그 시스템이 김천상무를 2025 시즌 K리그1 3위로 이끌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올 시즌 김천상무는 결과뿐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2025 시즌 김천상무의 주요 골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최근 구축함과 호위함, 고속정 등 많은 해군의 새로운 전력들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해군의 많은 함정들은 바다의 염분과 자외선 등 전투 환경은 물론 자연 환경에도 버텨내야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조건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기 위해 특수한 도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엔 해상무기 도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정에서 사용하는 도료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 함정에 사용되는 도료는 그 일반 산업재 도료와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함정 자체가 장기간 바다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해수, 염분, 자외선 같은 그런 매우 가혹한 조건을 도료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청성 기능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청성은 말 그대로 금속이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금속 표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 프라이머를 금속 표면에 1차적으로 도장하는 게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판부나 외판 같은 경우에는 외관 품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 폴리실록산이나 폴리우레탄 도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기본적인 색상이나 강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저부, 즉 해수가 잠기는 부위는 해양생물이 잘 붙지 않도록 방호도로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해양생물이 선체에 붙게 되면 저항이 높아져서 순속이 느려지게 되고 그만큼 연료 소비도 증가해서 탄소 배출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호도료는 함정 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보통 언더워터 클리닝을 할 때 최대한 도막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여러 클리닝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으로 따개비가 붙으면은 그 도료 안에 루트라고 하죠. 그 해양생물 안에 있는 그 루트가 페인트 도료 안에 침투되기 때문에 일부적인 손상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해조류나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살짝 이렇게 묻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클리닝을 하더라도 크게 도막 손상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크릴 같은 SPC, 셀프 폴리싱 코폴리머 같은 바인더와 해양생물이 싫어하는 바이오사이드를 조합해서 해양생물들을 부착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부착을 하더라도 셀프 폴리싱 자체가 도막이 깎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배가 운항하면서 조류나 다른 해양 생물들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소요량은 통상적으로 2회 이상 도장합니다. 부위마다. 외판 선저부 같은 경우에는 5회 이상 코트를 적용하고요. 발라탱크 같은 경우에는 2회 코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2회 코트. 일반적으로 8,000톤급 들어가는 물량이 15만 리터이니까 한 캔당 15리터이니 대략적으로 10,000캔 정도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장 관리뿐만 아니라 도장 계획이 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저희가 페인트 사양을 딸 때 보통 내구성 10년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호도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정 기간 드라이 도킹을 하거든요. 보통은 3년,
5년 정도. 그때 해양 생물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호도료는 서비스 라이프가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방호도료를 재도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녹을 늦추자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방청 기능이 핵심이었고 재료 선택에도 지금보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방청성 기능뿐만 아니라 내후성, 내마모성, 내하성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했는데 미래에는 제가 보기엔 전탄소, 친환경 기술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연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녹이 없이 보수할 필요도 없이 깨끗한 도장면을 보면은 과거에 감리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게 시공이 잘 되면은 그리고 깨끗한 면을 보면은 제 마음도 편안하고 함정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 효율성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승조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 대상 민원인의 4대 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서류 발급과 진위 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를 크게 줄이고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무궁화 회의는 우리 군의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해군은 30일 진해군항에서 해군 잠수함 사령관 직무대리 주관으로 한미 연합대잠 훈련인 2025년 사일런트 샤크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암무함 입항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해외 훈련에 참가한 암무함은 진해에서 괌까지 왕복 7천여 킬로미터의 장거리 원양항해 임무를 단 한 건의 장비 고장 없이 완수했습니다. 공군 수사단이 2026년 군사경찰 수사관 공개 선발을 실시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공군 전 병과 현역 중사 가운데 임관 8년차 이하 중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와 수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한 해가 저물 무렵 찾아오는 이른바 세밋 한파가 점차 본격화되겠습니다. 춥고 맑은 날씨 속동해 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안 및 산지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원주는 영하 1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사천은 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막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는 금요일까지 눈이 지속되겠습니다. 추위는 주말부터 한풀 꺾이겠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